1932년 7월 늦은 오후, 미국 뉴욕의 한 술집, 이곳의 사장 토니 마리노는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습니다. 1920년대 말 시작된 경제공황으로 그의 사업도 타격을 입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을 제조하거나 보관, 운송, 판매, 음주를 법으로 금지하는 금주령이 시행 중이라 낮에는 술집이 아닌 것처럼 위장했고 밤에만 몰래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손님은 날로 줄고 있었고 오는 사람들도 비싼 술이 아닌 저렴한 술 위주로 찾았습니다. 길거리엔 직장을 잃은 사람들과 노숙자들로 넘쳐났고 하루 벌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술은 사치였습니다. 그의 한숨을 들은 바텐더 머피도 자기 직장에 불안감을 느낍니다. 술집에서는 당시 24살의 프랭크 파스쿠아와 다니엘 크리스버그가 자주 모여 카드를 치며 놀았습니다. 프랭크는 장의사 일을 하고 있었고 다니엘은 과일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크는 죽은 자를 마주하면서 그들이 사후 남기는 재산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빈곤하게 죽는 대부분의 사망자 중에서도 가끔 거액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에게 남기는 경우를 종종 봐왔던 터라 그의 머릿속에는 그 유족이 자신이 되기를 바라곤 했습니다. 그러나 사망보험금을 남겨줄 가족은 없었고 친척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희박했기에 그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는 토니의 술집 안을 살피다 이 집의 또 다른 단골 마이클 말로이를 보게 됩니다. 아일랜드 북쪽 도네갈 출신의 이민자로 한때는 소방관이었고 얼마 전까지는 뉴욕에서 산업용 기계를 다루는 엔지니어로 돈을 많이 벌던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대공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그는 실직했고 이제는 회사처럼 토니의 술집에 매일 출근하고 있는 노숙자입니다. 그에겐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없었습니다. 매일 술에 취해 사는 그는 머지않아 죽을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순간 프랭크는 딱 좋은 먹잇감이라 생각했고 토니와 다니엘, 머피에게 자신의 생각을 공유합니다. 돈에 허덕이고 있던 그들은 프랭크의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사실 토니는 이전에도 한번 보험 사기로 돈을 벌었던 적이 있었기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프랭크는 니콜라스 멜로리라는 가상의 이름으로 메트로폴리탄 생명과 프루덴셜 생명보험 두 군데 3건의 사망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그들은 가짜 신분증을 만들었고 니콜라스 대역에는 술집의 바텐더 머피를 내세웠습니다. 프랭크는 니콜라스의 사촌 조셉 멜로리로 위장했습니다. 보험은 질병이 아닌 사고로 사망 시 2배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었고 수령자는 조셉 멜로리로 지정됐습니다. 보험 가입은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보험금은 현재 가치로 하면 8천만 원이었습니다. 4명은 보험금 받을 날을 상상하며 보험료도 동등하게 나눠서 내기로 합니다. 계획은 간단했습니다. 알코올 중독 상태인 마이클에게 술을 많이 먹게 해서 죽게 한 다음 그가 니콜라스라는 가짜 사망 진단서를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술을 먹다 죽는다면 그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보험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뉴욕에서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연간 1,000명 가까이 사망했기 때문에 술 마시다 죽은 사람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없었습니다. 그해 가을 그들은 실행에 들어갑니다. 그날도 여전히 마이클은 토니의 술집에 출근했고 취해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실직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간 모아놨던 돈도 술집에 갖다 바치느라 바닥났습니다. 가끔 골목을 청소하는 일을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하여 며칠간의 술값을 벌곤 했습니다. 그는 토니가 운영하는 술집의 VVIP 손님이었습니다. 토니는 그가 하루빨리 술로 인해 사망하길 바라면서 그에게 돈 걱정하지 말고 술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집이 없는 그에게 토니가 가진 집에서 살 수 있도록 거처를 제공해줬습니다. 그는 마이클의 곁에서 술잔이 비는 즉시 잔을 다시 채웠습니다. 마이클은 빈곤과 차가운 현실에서 토니가 베푸는 술에 기분이 몹시 좋아졌습니다. 그는 이 술집에서 행복했습니다. 토니와 머피, 프랭크와 다니엘이
다정하게 대해줬고 그동안 돈을 많이 갖다 바쳤기에 이제는 공짜 술까지 먹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술 없이 살 수 없었던 그에게 이보다 더 천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토니에게 마치 자신이 죽어서 낙원에 온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그는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술을 먹여도 다음 날이면 또다시 찾아오는 마이클을 보며 토니 일당은 당황했습니다. 그에게 들어가는 술값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들이 몰랐던 것은 아일랜드인들이 음주에 강하며 특히 마이클은 그 중에서도 더 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이클이 죽지 않자 토니는 술에 무색무취에 부동액을 섞어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에탄올이 간에서 부동액의 흡수를 차단했기에 마이클은 죽지 않았습니다. 에탄올은 부동액 중독의 해독제로 사용됩니다. 그러자 이번엔 술에 쥐약을 타서 주기도 하고 메탄올과 변성 에탄올을 섞어 마시게 합니다. 나무에서 조잡하게 증류한 알코올과 사람이 먹을 수 없도록 특별히 만들어진 독성이 강한 에탄올이었습니다. 토니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걸 마시고 살아남는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역시 마이클은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탄올이 메탄올 중독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거라 보입니다. 술로는 그를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생각이 들자 장의사 프랭크는 자기가 봤던 사람 중에 위스키와 함께 굴을 먹고 급성 소화불량으로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며 시도해보자고 합니다. 토니는 생굴을 메탄올에 며칠 동안 절였고 그것을 안주로 마이클에게 전합니다. 그 결과 마이클은 그날 너무나도 맛있게 술과 안주를 먹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며칠 후 토니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는 정어리 통조림을 가게에서 발견하고 다음 시도를 합니다. 그는 정어리가 마이클의 몸속에서 그의 장기를 파괴시켜 주길 바라며 유리 조각을 갈아 샌드위치로 만들어 제공했습니다. 마이클이 샌드위치를 먹고 장기가 파열돼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은 마지막 한 조각까지 맛있게 먹고 하나 더 먹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술과 음식으로 그를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닫자 토니는 짜증났습니다. 그는 일당에게 마이클의 머리를 그냥 총으로 쏴버리자고 제안합니다. 술에 취해 토니의 집으로 돌아가는 마이클에게 한 발 발사했습니다. 그러나 마이클이 비틀거리는 바람에 총알은 빗나갔고 사람들이 총소리를 들었는지 주택가에 불이 켜지는 모습을 보고 겁난 일당은 총으로 그를 죽이는 것을 포기합니다. 토니는 그동안 마이클을 죽이려는 데 들어간 비용을 생각해 봅니다. 공짜 술과 매달 내는 보험료, 안주값, 앞으로 들어갈 비용들을 추정하니 사업이 파산할 것 같습니다. 또한 보험금을 받는다 해도 4명이 나누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라 점점 회의감이 듭니다. 토니는 마이클의 알코올 중독에 의한 자연사 계획을 수정하기로 합니다. 그는 1년 전 이미 보험 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한 적이 있습니다. 마벨 칼슨이라는 한 여성 노숙자와 친해진 다음 자기가 소유한 집에서 살게 했습니다. 마벨에게 보험료를 내줄 테니 아프거나 다쳤을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험 가입 권유를 합니다. 사망 시 보험금도 나오는 것이었고 마벨은 토니의 속셈은 모른 채 고마워하며 수령인을 토니로 하는 보험에 가입합니다. 이후 그는 집에서 마벨과 술을 마시고 그녀의 침대를 창가 가까이 옮겼습니다. 이내 술에 취한 마벨은 침대에서 골아떨어졌고 토니는 매트리스에다 찬물을 뿌렸습니다. 그리곤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초겨울의 찬 공기에도 마벨은 잠에서 깨지 않았고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검시관은 사망 원인을 기관지 폐렴으로 기재했고 토니는 사망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토니는 마벨 때의 성공을 회상하고 마이클을 얼려 죽이자고 제안합니다. 1933년 1월 꽁꽁 얼어붙은 밤 일당은 마이클을 술집에서 완전히 뻗을 때까지 마시게 했습니다. 반쯤 의식을 잃은 마이클을 공원으로 데리고 가 조심스럽게 벤치에 눕혔습니다. 마이클은 완전히 의식을 잃었고 일당은 그의 누더기 코트와 셔츠를 찢고 그의 가슴에 10리터가량 찬물을 부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도 옷을 제대로 입지 않은 채
얼음으로 뒤덮인 벤치에서 밤새 버티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들은 그가 운명하길 바라며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무적의 마이클은 다음날 오후가 되자 다시 술집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어젯밤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며 추위를 느껴 눈을 떠보니 공원 벤치였고 아침에 비틀거리며 토니의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일당의 범행은 실패했고 이제는 보험료 납부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2월이 되자 일당 중 한 명이 교통사고를 위장해 죽이자고 합니다. 그러나 누가 운전대를 잡을지 의견을 좁히지 못했고 그들은 택시기사를 섭외하기로 합니다. 두 번의 거절 끝에 세 번째 허쉬 그린이라는 남자가 당시 20만 원에 승낙했습니다. 당장 돈이 없었기에 일당은 보험금을 받으면 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여전히 매일 밤 술에 취해 있었고 일당은 그를 허쉬의 택시에 싣고 외딴 곳으로 가서 길에다 던졌습니다. 택시 안에 일당과 허쉬는 80km의 속도로 달려가 그를 밟고 그대로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이 되자 그들은 혹시나 전날 밤 사고가 신문에 실렸을까 열심히 찾아봤지만 아무런 뉴스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이 올지도 모른다는 걱정을 했으나 이틀, 사흘이 지나도록 그는 술집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그가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제 보험금 수령을 어떻게 할지 생각하던 그들 앞에 문을 열고 일주일 만에 마이클이 나타났습니다. 일당은 너무 놀랐습니다. 마이클은 몸에 붕대를 감은 채로 죽다 살아났다며 큰 목소리로 토니에게 술을 못 마셔 죽는 줄 알았다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날 밤 마이클은 많은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그가 기억하는 것은 위스키와 밤공기, 눈부신 불빛이었고 그 다음 병원의 따뜻한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술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일주일 전 택시에 치이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운 좋게도 순찰하던 경찰에 의해 발견되었고 그는 병원으로 옮겨져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졌고 군데군데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술에 취한 노숙자가 길 위에 누워 있다가 일어난 사고라 보고 병원에 옮긴 후 수사 등 후속 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3주는 입원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술 생각이나 도망쳐 나왔습니다. 어쨌든 질긴 그의 생명 앞에 일당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1933년 2월 21일 마을의 한 숙소를 빌렸습니다. 그날 밤 술에 취한 마이클을 숙소로 데리고 들어갔고 침대에 눕혔습니다. 일당은 석탄가스에 연결된 호스를 마이클의 입안에 집어넣고 수건으로 입을 덮었습니다. 그리곤 가스의 전원을 켰습니다. 질기고 강인했던 마이클의 숨은 5분 만에 완전히 멈췄습니다. 장의사 프랭크가 마이클의 호흡과 맥박이 더 이상 뛰지 않는다 말했고 그는 친한 의사였던 만젤라 박사를 불러 죽은 자가 니콜라스라며 사망 진단서를 작성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박사는 그를 폐렴에 의한 사망으로 판정하고 사망 진단서에 서명했습니다. 위조한 사망 진단서를 들고 보험사로 가서 보험금을 수령하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보험사에선 사망 진단서만 확인하고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머피와 토니는 이 돈으로 각자 정장 한 벌씩을 빼입었습니다. 프랭크가 며칠 후 프루덴셜 보험 사무실에 도착했지만 보험금 심사 직원은 시신을 언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당황한 프랭크가 이미 시신을 묻었다고 대답합니다. 심사 직원은 정확한 심사 후에 보험금을 지급할 거라고 말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경찰은 매장되었던 마이클의 시신을 꺼냈고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5월 초 이뤄진 부검에서 부검인은 시신의 몸 전체에서 눈에 띄는 체리빛 붉은색을 발견했고 일산화탄소에 의한 질식으로 최종 사인이 확정되었습니다. 부검 다음 날 토니와 프랭크, 머피, 다니엘과 택시 운전사 허쉬가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일당은 순순히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검사는 토니가 이미 예전에 보험금을 수령한 노숙인 여성 마벨에 대해서도 조사했고 토니를 주범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일당 또한 토니를 주범으로 몰았습니다. 그러나 넷은 공평하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 내내 의연했던 토니는 사형 선고를 받자 광기에 찬 호소를 합니다. 자신은 어린 시절 낙상과
최근 질병을 알아 제정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검사는 신경과 전문의를 데려와 검사했고, 토니는 정상인이 이상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다는 결론을 받았습니다. 1934년 6월 7일 토니, 다니엘, 프랭크가 정기의자에서 처형되었고, 7월 머피 또한 정기의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토니는 한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과일 상점주인 다니엘은 아내와 자녀 3명이 있었습니다. 막내인 장의사 프랭크 또한 결혼해서 아내가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결혼식 사회를 봤던 이는 사형 선고를 내린 판사였습니다. 택시로 마이크를 쳤던 허쉬는 5년에서 1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가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은 만젤라 박사는 의심스러운 죽음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가벼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말로이의 세부 사항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당시 일부 신문 보도에서는 그의 나이를 60세, 또 다른 일부에서는 40세로 언급했습니다. 만젤라가 작성한 사망 진단서는 비록 가짜이긴 하지만 그의 나이를 40세로 기재했고, 부검 당시 사진을 보면 중년 초기의 남성으로 보입니다. 그는 아일랜드 이민자라고 했지만 그 외의 모든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토니 일당이 그를 살해하기까지 9번이나 실패한 게 알려져 그는 죽지 않는 남자, 내구성이 뛰어난 마이클, 아이언 마이클로 불렸고 한동안 전국적인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연극, 소설, 뮤지컬, 영화 등 작품에 영감을 주었으며 지금까지 전해지는 터무니없는 실화 중 하나로 뉴욕시의 문화사에 자리 잡았습니다. 마이클 말로이는 부검 후 뉴욕주 하츠데일에 있는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